현재 국제사회의 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전통적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면 그중 하나가 바로 북한입니다. 2024년 기준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며 군사적 물자 및 기술 협력을 북한으로부터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 및 무기 시스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2023년 9월 북한은 군사적 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유도탄 기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외부 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지적 도발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 시나리오.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선제 도발과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선제 도발 및 대응. 북한의 선제 도발이 발생한다면 그 첫 번째 단계는 국지적 도발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무장지대 DMZ나 서해오도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포격이나 군사적 충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 북한이 전면전으로 확장할 경우 평양을 포함한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에서 대규모의 미사일 발사가 감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 선제 타격 항공부는 현무5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통제소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5는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며 전술급 탄도미사일로 평양을 포함한 북한 내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파괴력은 3톤 이상의 고폭탄을 장착한 현무-5는 타격, 오차 범위가 1에서 2m 이내로 매우 정밀하며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 대응은 개성 지역과 사거리 50km 이상의 장사정포를 활용해 수도권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사용하여 반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천무는 600mm급 유도탄을 포함해 최대 80km 범위 내에서 다중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전면적인 위협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함께 운용하게 됩니다. 사드는 40km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북한이 발사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목표로 삼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낮은 고도에서 북한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상 및 공중전. 전면전 발발 시 북한은 해상과 공중에서 강력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해와 동해에서의 해상 충돌이 예상되며 특히 북한의 잠수함과 해안포 부대가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해상 전력으로 약 70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18척의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양국 간 전투기의 대결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상 전투 북한의 잠수함과 한국의 대응. 북한은 로미오급, 상어급, 고래급 잠수함 등 70척 이상의 잠수함을 운영하며 주로 해상에서 기습적으로 한국 해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비교적 구형이지만 다수의 잠수함을 동원한 비대칭 전력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에서 한국 해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남한의 해안 방어망을 돌아나는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잠수함은 로미오급 잠수함 1800톤급으로 주로 어뢰 공격에 사용되며 구식이지만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약 20척 이상이 운용 중입니다. 상어급 잠수함 소형 잠수함으로 1500톤급이며 주로 근해 작전에 사용됩니다. 고래급 잠수함,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위험 요소입니다. 한국 해군은 1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잠수함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잠수함은 최신형으로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고 정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잠수함은 장보고 3급 잠수함,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으로 SLBM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20여일 이상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 2급 잠수함 1800톤급 잠수함으로 어뢰 및 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푼 미사일을 탑재해 해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손원 1급 잠수함 214급 잠수함으로 1800톤급이며 고도의 자막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 잠수함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해상 전투에서는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KBX3급 구축함이 잠수함 탐지 및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대잠수함 전투체계 ASW와 블루샤크 어뢰가 탑재되어 있어 북한 잠수함을 신속히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 F-35A, KF-21, AF-16의 공중 우위 확보. 공중전에서도 한국은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F-21, 보람의 KF-21 전투기가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공중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F-35A 북한의 레이더 탐지망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 방공망을 돌파하고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 및 항공 전력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군이 F-35A와 교전하게 될 경우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를 상대하는 어려움 때문에 초기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KF-21 보람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에는 4.5세대 전투기로서 공중 및 지상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KF-21은 북한의 공군과의 공중 교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작전 반경은 2,900km에 달하며 고도화된 전자전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KF-21은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북한의 전투기와 방공망에 모두 대응할 수 있으며 F-35A와 함께 공중 우세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 공군은 북한 공군을 압도할 수 있는 다층적 방어 및 공격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KF-16 전투기. 또한 KF-16 전투기는 F-35A와 KF-21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지상 및 해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동시에 공중 교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KF-16은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미그 전투기나 지대공 미사일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투기나 미사일을 동원해 남한을 공격하려 한다면 한국 공군은 F-35A의 스텔스 능력과 KF-21의 전술적 기동력을 통해 북한의 공군 및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이들 전투기는 AIM-120 AMRAAM 공대공 미사일, GBU-31 폭탄 등을 사용해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북한의 방공 기지 및 지상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외교적 억제력. 북한은 전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의 핵심 산업이 마비되고 국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북한은 내부적 불안 요소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우방국의 중재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국제적 억제력. 국제사회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구산 정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배치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 전략.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미연합훈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쟁 및 전자전 EW에 대한 방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고속대응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시 징집 및 동원 체계. 만약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에서 45세까지의 남성들이 징집됩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까지 동원될 수 있으며 각자의 주특기에 맞게 부대에 배치됩니다. 징집 대상 연령 18세에서 35세까지의 현역병과 36세에서 45세까지의 예비군이 동원됩니다. 주특기 배치 개인이 군 복무 중에 익힌 주특기에 따라 통신, 의무, 포병 등으로 배치되며 각 부대에서 해당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시 동원령이 발동되면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까지 모두 군 복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집되지 않은 인원은 후방에서 물자 생산, 의료 지원,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시 훈련을 통해 각 부대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작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